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시스템 에어컨 동배관을 재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 조금 수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옛날에 올려놨던 제1탄을 조금 수정해서 다시 이제 2탄을 올립니다. 지금 이 영상은 뭐 고객이 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 에어컨을 영업하시는 우리 영업자들, 그리고 일선에서 설치를 하시는 우리 설치 팀장님들이 꼭 보셔야 될 영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410이 멀티브이 슈퍼2부터 해가지고 슈퍼3까지 아마 10년을 훨씬 더 넘었을 겁니다. 일부 많이 사용하는 업체나 자영업자들 지금 이미 내구 연한을 지나서 지금 교체를 해야 될 시기가 되었을 거예요. 잘 돌아가는, 설치가 잘 되고 이런 데는 아직까지도 투투를 사용하는 곳이 간혹 있기는 합니다만 이제 투투 모델은 많이 이제 교체가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 가이드에 크게 벗어난 건 없고요, 조금 벗어났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LG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LG에는 투투 모델과 410 모델이 있지 않았습니까? 투투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관은 재사용하고 분지관은 반드시 교체를 해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분지관이 투투와 410이 내압이 다르지 않습니까? 투투 모델에 비해서 약 한 1.6배 정도 배관의 내압이 높기 때문에 분지관이 조금 약하다는 이야기가 들었고, 스포트를 물려놓고 용접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체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410 같은 경우에는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대로 기계만 이제 교체를 하면 되는데, 뭐 단열재 두께도 문제가 없고요. 다만 이제 투투 모델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 노출된 단열재, 이거는 쉽게 우리가 교체를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보면 햇빛에 조금만 이렇게 노출이 되면 바시락바시락 해가지고 우리가 주로 이제 고무 발포 본제 EPDM이라고 그랬죠. 그게 이제 거진 뭐 사가서 못 써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 잘라내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 본제를 교체를 하고, 그 다음에 본드 칠하고 EPDM 테이프 붙여서 이렇게 사용하면 되겠고요. 410 같은 경우에도 좀 오래된 모델들은 단열재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약간은 좀 교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를 이제 우리가 기존에 있던 배관을 재사용하기 위해서는 고객과도 협의를 잘 해야 되고, LG전자에서 품질 관리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하고도 긴밀하게 이제 미리 이야기를 해서 서로가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타사 모델들 있죠. 외산을 포함한 타사 모델들은 이게 배관의 두께가 기존의 만족이 재사용이라고 했는데, 이 배관의 두께를 만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제 투투 모델 같은 경우에는 한 치수가 이제 크죠. 분지관도 문제가 되고, 420이라도 분지관은 이제 교체를 해야 되죠. 반드시 이 내용들을 보시고 이제 영업을 하시고 그다음 설치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좀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이, 이게 냉방 온전을 30분 후 펌프다운을 한 다음에 재사용을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배관 내에 있는 오일, 냉매 오일, 그러니까 R22는 강유고 그 다음에 410 같은 건 뷰오일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에 있는 냉동유를 최대한으로 다 배출시키기 위한 작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은 하셔야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이제 이 방류를 최대한으로 빼내는 방법이, 410 모델이건 투투 모델이건 상관없이 단일 냉매인 투투 모델을 액으로 이렇게 싹 다 불어내고, 그 다음 질소를 한 번 더 불어내고 이리 하면 3% 이내 이렇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슈퍼5 같은 경우에는 총 배관이 뭐 1kg까지 이제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기존에 있던 모델은 300m 아마 이내일 거예요. 그래서 크게 이것도 뭐 문제가 없지 싶습니다. LG 모델 같은 410 같은 경우에는 뭐 배관 이렇게 길이에는 이제 뭐 문제가 없죠. 그냥 투투 모델만 그렇다는 겁니다. 한 단계 투투 모델은 배관이 굵기 때문에 냉매만 좀 더 보충을 해주면 크게 문제가 없고, 반드시 분지관은 교체를 해야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투투 모델 제품은 410으로 반드시 교체를 해야 되죠. 그리고 410 모델은 재사용이 가능하고요. 타사 제품 같은 경우에는 분지관이 교체를 필수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열재 기준을 만족을 해야 되는데, 뭐 단열재 기준이나 아니면 내용을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영업을 하러 갔을 때 기존에 있는 에어컨이 어떤 에어컨이며 내부에 있는 배관이 어떤 건지 블랙 다이어그램을 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시스템 에어컨을 신품으로 교체를 할 때 제일 좋은 방법이 다 교체를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 들어가는 비용 그리고 시간과 노력들이 많기 때문에 고객에게도 굉장히 불리하지요. 철거하는데 비용 들고 또 새로 설치하는데 이제 비용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만족하는 조건이라면 기존에 있는 걸 사용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보시면 재사용 가능 조건이 고객하고 이야기할 때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라고 하면 그걸 기준으로 이렇게 이제 블록 다이어그램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오알게이트 식으로 이렇게 넘어가면 됩니다. 나는 이제 여기에서 지금 냉방 운전으로 30분 이상 전실 운전을 점포다운을 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실제로 보면 이렇게 30분 전 냉방에 전실 운전이 잘 가동이 된다면 뭐 교체를 안 해도 되겠죠. 근데 이제 사실상 이거는 쉽지 않은 문제이기는 합니다. 만일에 관공서 같은 경우에 일정 기간의 내구 연한이 지나서 교체를 하는 것들은 이렇게 있는데 민수 고객들 같은 경우는 고장이 나지 않으면 이걸 교체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비용이 많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잘 영업자분들이 조율을 해서 영업을 하시면 되겠고, 여기에 있는 부분은 우리가 신품으로 설치했을 때하고 똑같아요. 다만 다른 부분이 뭔가 하면 요 부분에서 요 부분, 요 부분이죠. 펌프 다운을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투투 냉매로 이제 액으로 한번 싹 불어내고, 그다음 질소를 불어내면 내부에 있던 뭐 고여 있던 어느 정도의 냉동 오일들이 다 밖으로 배출이 됩니다. 좀 빠진 부분이 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질소 가스를 지금은 이제 동배관만 연결하면 이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뭐 기존 에어컨 철거, 그 다음에 우리가 재가공, 누설검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 생각에는 펌프 다운을 하고 난 다음에 철거를 해야 돼요. 기존 에어컨을 철거를 다 해내고 고압과 저압을 밀봉을 한 다음에 펌프 다운을 먼저 시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 있는 실내기, 실외기를 다 철거를 해야 됩니다. 철거를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실내기에 있는 고압, 저압을 뭐 같이 이렇게 용접을 해도 되고, 아니면 별개로 하는 거 이제 추천드립니다. 별개로 해야지만 고압은 고압대로, 저압은 저압대로 이렇게 이제 빠져나갈 수가 있거든요. 냉매 오일이. 그래서 이 부분에서 철거를 한 다음에 투투 가스로 불고 질소를 불고 난 다음에 질소를 40kg 정도 이렇게 24시간 냉매가 새는 곳이 없는지 그렇게 이제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진공을 한번 잡아보는 거죠. 진공을 잡으면 안에 있는 내부에 있는 저희들이 그래도 또 조금 이제 그 안에 있는 뭐 다른 불 응축 가스들이 빠져나오니까 그걸 한 다음에 에어컨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실내기에 들어가는 냉매 배관이 투투 모델은 다를 겁니다. 한 단계 치수가 좀 더 커요. 배관경이. 그럴 때는 거기다가 레드샤를 뭐 연결하든지 동용접을 해서 다시 이제 우리아를 재가공을 하고, 그 다음에 누설검사, 여기서부터는 이제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조건들을 이렇게 쭉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기존 배관과 동일 직경 또는 표 1-1에 있는 이제 이 내용들을 허용하는 직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0.7이나 0.8 T 때문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없기는 해요. 그러나 이제 규정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보시면 연질이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롤간이지요. 군지관에서부터 실내기까지 가는 그 동배관, 그걸 이야기하는 거고, 경질은 우리가 직관이라고 하는 거죠. 직관을 이렇게 이제 표시를 또 해놨으니까, 지금은 주로 이제 이거 25.4, 2858 대부분이 밑으로 이렇게 되죠. 2858 밑에. 32.8도 잘 안 가더라고요. 대부분이 이제 그게 우리가 한국공조냉동협회에서 40마력 이상, 우리 시스템 에어컨으로 기준으로 40마력 이상 되면 그것도 여러 가지 이렇게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로 40마력 이내에 다 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별도로. 그렇다 보면 2858, 뭐 기껏해야 31.8 정도,
작이 이렇게 되는데 1.1T 정도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단 여기에서 이제 기구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R22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냉동류가 그러니까 냉매 오일이 다르지 않습니까? 강류하고 POE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얼마나 우리가 밖으로 잘 배출을 해서 나중에 산화가 되지 않는 산화가 안 되는 범위 내로 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실내기 쪽에 있는 보온재가 잘못되어서 결로가 맺히는 현상, 이거를 잘 잡아 주셔야 되거든요. 그 외 부분은 지금 멀티브이 슈퍼5가 제어 회로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제가 설치를 해본 경험에 의하면 지금 이거를 제가 고객과 직접 이제 협의를 하고 한번 설치를 해 봤는데 문제 없어요. 지금 뭐 1년 이상 이렇게 돌았는데도 전혀 문제없이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기존에 있는 에어컨이 고장이 나서 그냥 무한정으로 방치를 해놨던 부분들은 안에 내부에 각종 불순물부터 그 다음에 수분이 침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안에 내용을 모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는 우리가 설치를 하면 안 되겠죠. 나중에 설치를 다 하고 난 다음에 문제가 돼서 냉방, 난방이 잘 안 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게 생각이 되면 그것 또한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을 잘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배관을 내가 설치를 안 한 거를 내가 어느 정도의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이제 질소를 충분히 투입을 해서 그 다음에 충분한 시간 24시간 정도 이렇게 메탈을 달아서 혹시라도 문제가 있나 없나를 꼭 확인을 해 보셔야 되고 외부에 노출된 단열재 이 부분은 교체를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통신선 있지 않습니까? 통신선도 지금도 내나 2P를 쓰니까 접지까지 3P를 쓰니까 특별하게 문제가 없는데 한번 보시고 규정에 없는 통신선이면 통신선 자체를 교체하기는 쉬울 겁니다. CD 전선관이 쭉 들어있기 때문에 새로 신설할 통신선을 집어넣고 테이핑한 다음에 당기면 그냥 쭉 하면 올 겁니다. 그래서 뭐 크게 문제가 없고 단열재 좀 보수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분지관 교체를 하면 되고 그렇게 하면 특별하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온재인데요. 보온재는 지금 이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옛날에 우리가 처음에 시스템 에어컨이 이제 우리나라에 OEM으로 들어왔을 때부터 이 보온재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고, 그 다음에 보온재가 일반 그러니까 냉방이 되는 장소와 냉방이 되지 않고 뭐 복도나 이렇게 진행하는 장소에 대한 변치를 옛날에는 감리사라 그랬죠. 철저히 좀 다 따졌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투투 모델부터 설치를 쭉 했고 그 다음에 재설치를 할 때 보니까 내부에 있는 그 고무발포 보온재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깨끗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 염세 부분이 전 설치자가 이렇게 EPDM 본드를 잘 이렇게 발라서 제대로 잘 EPDM 테이프를 이렇게 발라서 해놓은 것 같은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그 외에 실내기와 연결되는 가까운 지점에 그렇게 한 번 더 이렇게 용접을 하고 했을 때 대충 해놓은 부분은 반드시 그게 이제 결로가 맺혀가지고 물이 떨어지고 천정을 상하게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이렇게 하시면 지금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고 이제 슈퍼5 모델을 교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비용이 많이 절감이 되겠죠. 물론 이제 시설을 하면서 냉매로 불어내고 나머지 보수하고 하는 비용은 또 받아야 되겠지만 실제로 동배관을 하지 않으면
선배가 다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이제 절약이 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전기선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건 교체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옛날 투투 모델 같은 경우는 전기선이 굉장히 굵을 겁니다. 암페아 수도 높고. 그래서 차단기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교체를, 규정에 맞는 차단기로 교체를 이제 꼭 해야 됩니다. 이렇게만 하면 영업하시는 분들에게도 영업이 가능하고, 이제 그렇게 하면 고객분들도 비용을 좀 더 적게 전략을 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다는 이제 고객하고 협의를 잘 하셔야 돼요. 자,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다, 전문가로서. 근데 이거는 우리가 감안을 하면 크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슈퍼파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 제어 회로가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이렇게 교체를 해본 입장에서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뭐 한 번에 시운전도 되었고, 그다음 투투 모델로, 투투 냉매로 딱 불어낼 때 흐진 오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좀 많이 나왔다가 나중에는 흐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소까지 다 불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었고, 그 다음에 진공도 제가 충분하게 0.5토로 해서 한 2시간 이상 더 잡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이 잘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영업도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럼 고객은 고객대로 비용이 작게 들어서 좋고, 영업하시는 분들은 또 수월하고, 설치하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 좀 이제 수월하겠죠. 실내외기만 교체를 하고 나머지 뭐 일정 부분 보온제나 마지막에 동배관의 고객이 따를 때 용접을 해가지고 하는 부분만 하면 되니까요. 여러모로 이제 좋습니다. 단 이 모델을 한번 교체를 하고 나면 최소한 10년, 15년을 써야 되기 때문에 설치하시는 우리 팀장님들이 좀 꼼꼼하게 설치를 해서 앞으로 향후 10년, 15년을 사용해도 특별하게 문제가 없게끔 설치를 잘 해주시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한참 슈퍼2 모델이 교체가, 슈퍼3도 교체가 되겠네요. 슈퍼3가 교체가 될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영업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은 영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비바람 천둥 엄청나게 지금 내렸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옆 사무실에 또 미싱을 타는지 소음이 굉장히 심한데요. 좀 감안하시고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